아르헨티나와 터키에서 금융위기론이 불거지면서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리 증시도 한때 1,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주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 징후를 보이자 방역당국이 경기도와 충청도에 일시적 이동 중지 명령 스탠드스틸을 발령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닭까지 감염되면서 방역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17일부터 5박 6일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상봉 준비를 위한 남북 실무 접촉도 올해 판문점에서 갖자고 말했습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 금융사로 조사를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우석 부총리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은 앞으로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시작되는 중국의 춘절 연휴 기간 동안 역대 가장 많은 중국 관광객 8만 명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 관광객은 줄고 20, 30대 중심의 개인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10여일 앞두고 러시아 소치에선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각국 취재진이 속속 도착하는 가운데 올림픽 전용 도로까지 개통했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 1, 2학년 가운데 희망 학생은 올 3월 새 학기부터 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다운 점퍼가 대부분 보온 성능은 비슷한데도 가격은 많게는 20만 원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09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얘는 기침하다 토했고 얘는 밥 먹고 나서 바로 토해버리고. 설 연휴와 개학을 앞둔 시점이어서 독감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예방법 알아봅니다. 몸 안의 독소를 줄여준다는 해독 주스 등 이른바 디톡스 요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와 환경 호르몬 같은 일상 속 유해물질이 증가하면서 생긴 현상인데 해독 요법의 효과와 주의할 점 집중 취재했습니다. 뉴스 볼 시간. 친절한 노티스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르헨티나와 터키에서 촉발된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주가는 급락했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장 직후 1,900선이 무너지며 1,899.76까지 급락했습니다. 이후 기관들이 사자에 나서면서 지난 금요일보다 30.22포인트 내린 1910.34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8월 29일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겁니다. 아르헨티나와 터키 등 신흥국의 금융 위기론이 불거지면서 위축된 투자 심리가 국내 증시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내일부터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양적 완화 추가 축소 결정이 날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달러화 강세가 되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신흥국 통화와 신흥국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될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시아 주식시장도 크게 동요하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2.51%나 급락했고 홍콩과 대만, 중국 상하이 증시도 1% 이상 추락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증시 역시 장이 열리자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흥시장 불안이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주 설 연휴 기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아르헨티나, 터키와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는 분석이 많지만 혹시나 불똥이 튀진 않을지 걱정이 없진 않습니다. 강민구 기자가 우리 경제 괜찮은 건지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부도 위기에 몰린 아르헨티나의 외환 보유액은 370억 달러입니다.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 외채가 외환 보유액의 92%인 338억 달러에 달해 당장의 빚만 갚아도 파산이 불가피합니다. 위기설이 불거진 다른 신흥국도 마찬가지.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몇 년째 계속된 경상수지 적자로 외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었습니다. 대부분 원자재 수출국들로 2000년대 초중반 세계 경제 호황 때 덩치만 키우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달러화가 빠져나가자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외환 보유액은
3,464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단기 외채 비중이 27%에 불과해 위기의 신흥국과는 입장이 다릅니다. 다른 신흥국과 달리 안정성이 상당히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흥국 위기가 중국으로 번지면 우리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은 일단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민구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이제 충청권까지 퍼졌고요. 전국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 우려가 큰 상태입니다. 오늘 경기도와 충청 지역엔 긴급 조치죠. 이동 중지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양효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충북 진천의 종오리 농장에서 산란율이 갑자기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전형적인 AI 의심 증상입니다. 어제 충남 부여와 천안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데 이어 오늘은 충북 진천. 방역당국은 AI가 서해안 벨트를 타고 북상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 경기도와 충청권에 12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 스탠드 스틸을 발령했습니다. AI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하여 지자체와 함께 일제 소독, 이동 통제. 강력한 방역에도 AI의 전국 확산은 시간 문제라는 걱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농장에서 AI가 증상이 나타나고 철새의 이동 경로를 따라 바이러스가 발견된 뒤 며칠 뒤에 주변 농가에서 잇따라 AI가 발병하는 전형적인 확산 경로를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면역력이 약한 닭으로 옮겨가면서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닭에서는 거의 몰사하기 때문에 초기에 살처분 메모를 하고 500m 이내에 전부 같이. 지난 토요일 경기 시화호의 철새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수도권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헬리콥터를 이용한 차단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오늘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에선 하루 종일 AI 확산을 저지하려는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현장을 홍신영 기자가 헬기를 타고 둘러봤습니다. 흰색 보호복에 마스크를 쓴 요원들이 닭 사육장 안팎을 분주하게 드나듭니다. 사육장 주변에서는 굴삭기가 연신 땅을 파며 커다란 구덩이를 만듭니다. 얼마 안 돼 살처분된 닭을 담은 포대자루가 트럭에 실려 잇따라 도착하고 구덩이에 파묻힙니다. 이 일대 반경 3km 농가 두 곳에서 오늘 살처분된 닭은 11만 8천여 마리, 공무원과 군인까지 160여 명이 동원돼 하루 종일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로 올라가는 길, 농지며 도로 곳곳에서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며칠 전 철새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야오로 들어가는 도로 입구마다에는 차단막이 설치돼 통행을 막았습니다. 인근 농가에도 오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철새들만 시야오 주변을 날아다닙니다. 곳곳에 더 이상 진입할 수 없다는 입간판만 덩그러니 눈에 띄고 길목마다 설치된 방역 초소에서는 차량을 소독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전국으로 번져가는 AI 확산을 막으려는 사투는 종일토록 계속됐고 피해가 멈추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설이 코앞이지만 AI 피해 지역에선 명절 분위기가 난리 없죠. 특히 명절이라 사람 왕래가 잦아지다가 자칫 AI가 더 확산되는 건 아닌지도 걱정인데요. 고향 가는 분들 어떤 점 신경 써야 할지 최혁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닭과 오리 농장이 밀집해 있는 충남 천안시 풍세면의 한 농가. 며칠째 계속되는 소독 작업에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데다 인근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이번 설 명절은 아예 접었습니다. 설 명절조차도 아마 못 쓸 것 같고 저희들 뭐 명절날도 뭐 소독을 철저하게 해서 가족들도 웬만하면 집에 안 오는 쪽으로다가 닭과 오리 등 토종 가금류 종자 16,000여 마리를 보관 중인 천안의 국립축산과학원에선 AI가 진정될 때까지 직원들이 무기한 안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곳 국립축산과학원 천안축산자원개발부는 이렇게 정문을 폐쇄하고 직원들에 대한 출퇴근을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설 연휴 귀성객 행동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철새 도래지는 근처도 가지 말 것과 친인척의 닭 오리 농장을 방문할 경우 차량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차량 소독을 못할 경우 각 시도 축산위생연구소와 이동통제소를 찾아 소독 절차를 밟아야만 AI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최혁재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AI 감염 통로가 될 수도 있는 밀렵된 야생 동물이 여전히 일부 식당에서 암암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 AI 확진 판정이 내려진 전북 고창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주문을 하자 종업원이 오리탕을 내옵니다. 흔히 먹을 수 있는 오리탕이 아닙니다. 이거 무슨 오리예요? 청둥오리지. 주방에 들어가 보니 청둥오리를 비롯해 메비둘기와 꿩 등 야생조류 여러 마리가 발견됩니다. 그잖아, 이놈 갖고 팔아먹었으면 얼마나 팔아먹겠어. 안 팔게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오시면 귀하신 분들 오시면 이렇게 해줘요. 인근에 있는 한 건강원의 창고에선 검은 비닐 안에서 고라니 사체가 나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작업 하나씩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우리는 밥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인지.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철새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의 밀거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종간 전파 가능성도 높고 거기에서 또 인체 감염 가능한 제조합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AI에 걸린 야생동물들이 이처럼 사람과의 접촉이 많은 가축시장을 거쳐 팔려나갈 경우 축산 농장은 물론이고 인체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17일부터 5박 6일 동안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실무 접촉은 모레 하자고 했는데 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는 오늘 판문점 채널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시기와 장소를 다음 달 17일부터 22일 금강산으로 하자고 제시했습니다. 2주일가량의 상봉 준비 기간과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연례 한미연합훈련을 감안한 제의로 보입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남북관계의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또 상봉을 준비하는 실무 접촉은 모레 판문점 북한 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실무 접촉에서는 금강산 호텔과 외금강 호텔을 상봉자 숙소로 제시하고 지난해 합의했던 상봉자 95명 이외에 인원을 더 추가할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아직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우리 측이 제안한 실무 접촉일이 이틀 뒤여서 내일은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자 노동신문에서 이례적으로 파국 상태인 남북관계를 바로잡을 책임이 남과 북 모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유화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미훈련 중지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북한이 이를 빌미로 상봉 시기를 늦추려 하거나 시간을 끌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전 금융사로 조사를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부적절한 말을 하는 공직자는 문책하겠다고 밝혀서 현오석 부총리에 대한 경고로 해석됐습니다. 윤지은 기자입니다. 박 대통령은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며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누차 지적되어 온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고객 중심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회사의 이익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출된 정보로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전액 보상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 번호 외에 다른 식별 방법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강요 문제 개선 등에 대한 검토도 지시하고 2월 임시국회 때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논란이 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선 공직자들이 또다시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 반드시 문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직자 모두가 정말 국민을 위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런 일이 재발할 시에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AI 피해와 관련해선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을 신속히 지급해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은입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가 이번 주말부터 일주일간 이어집니다. 한국 관광시장의 대목 중 하나인데요. 올해 최대 규모의 중국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여행 패턴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가로수길. 20대 중국인 여성들이 화장품 쇼핑에 여념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유명 여행지와 맛집을 직접 찾아다니는데 주요 이동수단은 지하철입니다. 韩国交通很便利，然后坐地铁非常方便。 춘절 기간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관광객은 약 8만 명.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춘절 앞두고 지금 벌써 중국 관광객들 발길이 굉장히 지금 잦아요 지금. 여행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이른바 깃발 부대로 표현되는 단체 관광이 줄고 3,355 개별 관광이 늘었습니다. 不少就是自己来韩国的那些游客回来之后会写一些游记。 작년 가을 시작된 중국의 새로운 여행법 영향이 큰데 싸구려 해외 관광 상품 판매를 규제하는 이 법 때문에 중국인 상대 저가 패키지 관광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여행업계에서는 단체 관광객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행업계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관광시장이 손을 놓고 있진 않습니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 1인당 평균 지출은 약 145만 원으로 다른 나라 여행객에 비해 씀씀이가 커 당장 이들을 노린 자유여행 상품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으로 와서 이제 개인이 오히려 더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올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은 약 500만 명. 일본 관광객 예상치보다 200만 명 이상 많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설 연휴에 도로에 차량도 많고 길도 많이 막히다 보니 유난히 사고가 많이 나는 날, 또 사람이 많이 다치는 날이 있습니다. 알아두고 각별히 조심하시면 좋겠죠. 허지은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앞으로 갑자기 차량 2대가 방향을 틀어 끼어들고 석 대는 바로 충돌에 뒤엉킵니다. 5명이 다친 이 사고의 발생일은 작년 설 연휴 전날. 2011년부터 3년간 설 전후 닷새 동안의 인명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른 날의 사고는 평소보다 적었지만 유독 연휴 전날만큼은 사고가 급증했습니다. 출퇴근 차량에 귀성 차량까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교통사고 부상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날은 설 당일, 평소 대비 1.5배였습니다. 가족 단위 이동이 대부분이어서 사고가 났다 하면 다치는 사람 수도 많은 겁니다. 부상자를 낸 사고 원인을 보면 무면허 운전은 평소에 비해 약 37%, 중앙선 침범은 11%, 음주운전은 1.4% 많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나 친척하고 이제 음주 또는 과음으로 인해서 이제 음주운전이 이어지기 쉽고 설 명절에는 아무래도 안전의식이 이완되기 쉽고요. 고향이나 또는 집에 빨리 가려는 조급한 마음이 자녀를 태운 설엔 어린이나 청소년 부상자가 평소 대비 60%나 급증하는 만큼 전 좌석 안전벨트를 매고 카시트를 이용하는 게 필수입니다. MBC 뉴스 허지은입니다. 네, 소치올림픽 이제 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지에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MBC 취재팀도 소치에 도착했는데요. 경기 시설 단장은 잘 마쳤는지 또 테러 위협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생생한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500억 달러, 우리 돈 53조 원을 올림픽 준비에 쏟아부은 소치가 손님 맞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개폐회식이 열릴 피시트 스타디움과 종목별 경기장들이 단장을 마쳤고 세계 각지 언론들이 속속 도착하며 점차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림픽 단지 내 은행과 우체국, 미장원도 문을 열었습니다. 올림픽 전용 차선이 개통돼 도로에 수음통이 트였고 소치행 비행 편수도 대폭 늘었습니다. Это около 16 рейсов и порядка 3,5 тысяч пассажиров.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увеличение мы прогнозируем в 6-7 раз пассажиропотока. 시민들은 성공 개최를 자신합니다. 40 тысяч стадион, он полный, там билетов уже нет давно на открытие. Поэтому, конечно, жду, что будет очень много людей. 하지만 테러에 대한 불안과 각국 정상들의 연이은 불참 선언으로
흥행에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시선이 소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치에서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20대 후반에 70%대로 가장 높았다가 결혼과 출산 정년기인 30대 초반에 50%대로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30대 후반엔 참가율이 더 떨어집니다.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자녀 취약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이 심각하다는 건데요. 전국 초등학교가 올해부터 맞벌이 부부의 1, 2학년생 자녀를 학교가 끝난 뒤에도 돌봐주기로 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조국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한 초등학교의 돌봄 교실, 영어 회화에 미술 활동, 독서에 글씨 연습까지 한창입니다. 친구들이랑 놀면서 친하게 지내니까 좋아요. 혼자 밖에 나가면 위험하기도 하니까. 학부모 대부분은 이런 돌봄 교실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사교육비 감소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국 초등학교 1, 2학년생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자녀 등은 밤 10시까지 서비스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육과의 전쟁 중인 학부모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지만 현장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돌봄교실 예산 1,008억 원이 새로 편성되고 운영비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은 나왔지만 구체적 지침 없이 신학기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한 교실을 더 증축하려면 기본적으로 온돌 바닥 하나 까는데 한 1,500만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적어도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지침도 없어서. 돌봄교실 이용 학생이 작년보다 9만 명 가까이 늘어날 전망인데도 교사 확보 방안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면서 학교별로 마련하라는 것뿐이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독도 주민 김성도 씨가 오늘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이제 독도에서 세금까지 걷고 있으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도 사랑 카페란 상호로 독도 주민 김성도 씨 부부가 지난해부터 선착장에서 운영해온 기념품 판매대입니다. 무선 단말기까지 설치돼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고 부가세 금액이 찍힌 영수증까지 발행됐습니다. 오늘 김성도 씨가 포항 세무서를 찾았습니다. 매출액 2,100만 원 신고하셔서 19만 3,360원 납부하고 가시면 됩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김 씨는 감개무량합니다. 내 나라 독도서 내 손을 돈을 벌여서 세금을 납부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독도 기념품을 내부 전산망에 직거래 장터에도 올리는 등 김 씨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이제 국가가 부과한 세금을 주민이 납부하는 국제법적으로도 온전한 우리 땅임을 재확인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한 대학 교수가 박사 논문을 지도하면서 학위는 주지 않고 상품권 같은 금품만 노골적으로 요구하다 해임됐습니다. 이런 교수는 해임하는 게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명덕 기자입니다. 명지대에서 아동학을 가르치던 김모 교수. 수업을 위해 항상 외국산 생수와 모 백화점에서 만든 떡이 있어야 했는데 국산 생수나 일반 떡집의 떡, 유기농이 아닌 과일이 준비되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특정 백화점 상품권과 화장품도 주기적으로 받았는데 자신이 원하는 백화점 상품권이 아니면 바꿔오라고 했고 더 비싼 화장품으로 다시 사오라고 학생들에게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모두 교수의 돈이 아닌 학생들의 돈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논문 발표와 유아교육기관 견학을 위해 유럽으로 떠났지만 학회 수준이 너무 어렵다며 박사과정 학생들을 데리고 여행만 다녔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한 명지대학교는 교수를 해임했고 교수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금품과 향응을 요구하는 등 대학원생들의 정상적인 학업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징계 사유가 매우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교수의 요구를 견디지 못한 박사과정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를 떠났고 김 교수는 해임될 때까지 단 한 명의 박사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명덕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운 점퍼들 가격 대비 성능을 알아봤습니다. 가격은 최대 20만 원 차이가 나는데 보온 성능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 포근한 다운 점퍼를 입은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가격이 비싸면 뭐 품질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디자인 좀 더 신경 많이 쓴 것 같은데 비싼 만큼 성능까지 좋은 걸까?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운 점퍼 10종을 모아 성능 시험을 했습니다. 먼저 솜털과 깃털이 부풀어 오르는 정도를 알아보는 충전도 실험. 솜털과 깃털을 동그란 통에 넣고 원반으로 누르자 노스페이스 제품과 블레야크 제품의 충전도가 KS 권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전도가 떨어지게 되면 형태의 안전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보온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서 중요한 품질 항목입니다. 보온 성능을 알아보는 하한 온도 시험. 온도가 낮을수록 보온 성능이 우수하지만 70만 원에 육박하는 밀레 제품과 60만 원대 라푸마 제품 모두 하한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으로 40만 원대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다운 점퍼 제품에 표시된 털의 부피, 필 파워의 숫자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보온 성능이 우수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라 불리며 유행했던 독감이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개학과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독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유행할 당시 신종플루로 불렸던 H1N1 독감 바이러스. 지난주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 가운데 H1N1이 차지하는 비중은 44%로 이달 초와 비교해 17% 증가했습니다. 이 H1N1 독감은 최근 미국과 중국 등에서 유행한 만큼 해외 여행객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H1N1 독감은 다른 독감에 비해 전염성이 강하고 폐혈증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증상 자체는 독감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열을 동반을 하면서 근육통과 같은 전신 증세를 느끼신다면 그러나 2009년 처음 발견돼 신종이라고 불렸을 당시에 비해 현재는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돼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 완쾌됩니다. H1N1을 포함한 전체 독감 환자는 지난주 외래 환자 1000명당 27.3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6주 동안은 유행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개학한 데다 이번 주엔 설 연휴까지 겹쳐 독감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독감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자주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H1N1 바이러스, 미국 서부는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올해만 벌써 95명이 숨졌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만 무려 5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성우 특파원입니다. 열흘 전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 54살 강모 씨가 고열과 기침 증세로 입원했다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일명 H1N1으로 불리는 신종플루 바이러스 때문.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45명이던 신종플루 사망자는 불과 한 주 만에 50명이 더 늘었습니다. 지난 독감 시즌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사망자는 모두 10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명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A much higher complication rate and the illness appears to be much more severe. 캘리포니아주는 혹한이 계속된 미 동부에 비해 기온이 온화하고 습도가 낮아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H1N1 바이러스는 지난 2009년 전 세계적으로 28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악성 전염병으로 당시 캘리포니아주에선 607명이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신종플루가 2009년처럼 대유행할 것 같지는 않지만 예방접종을 해도 항체 형성에 2주가 걸리는 만큼 신속히 대응하라고 시민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며 각종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호르몬. 이런 유해 물질이 우리 몸속 만병의 원인이 된다는 진단에서 이른바 디톡스, 해독요법이 요즘 인기입니다. 그 방법도 다양한데요. 오늘 뉴스플러스에서는 해독요법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지영 기자입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
토마토, 당근을 삶아 사과, 바나나와 함께 갈아냅니다. 52살 조정희 씨는 이 주스를 마신 지 6개월 만에 어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던 음식 알레르기가 다 나았다고 말합니다. 가려운 것 때문에 우울증까지 좀 동반이 됐었어요. 다 들어갔잖아요, 가려운 게.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감이랄까요? 채소를 익히면 흡수율이 90%까지 올라가는데 이를 유산균과 함께 매일 마시면 체내 독성 물질이 빠지고 유익균의 활동이 원활해진다는 겁니다. 항산화 물질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런 물질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실제 열을 가했더니 훨씬 더 농축돼서 더 잘 흡수되는 물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1박 2일에 걸쳐 간을 청소한다는 해독요법도 있습니다. 첫날 저녁과 둘째 날 아침을 굶고 대신 담관을 넓히는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모아둔 담즙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담관에 쌓인 노폐물도 같이 빠진다는 겁니다. 좋더라고요. 일단은 맨날 그냥 몇 배 어떻게 높게 나오다가 그래도 이번에는 많이 근사치로 나왔어요. 그래도. 해독요법 약물 중에 오일 성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12장 점막을 통과할 때 콜레시스토킨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모아둔 담즙을 쏟아내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말해주듯 대형 서점 건강 코너에는 다양한 해독법을 담은 책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와 있고 채소와 과일을 갈아 만든 해독 주스 전문점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밀싹은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디톡스 효능이 있는데요. 디톡스를 원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채소나 과일에 함유된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는다거나 물을 많이 마시는 건 건강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잘 지킨다면 몸에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해독요법은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윤숙 기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해독요법의 기본은 금식과 절식입니다. 채식을 많이 하는 대신 지방과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거나 길게는 2주 정도 아예 굶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의 양을 줄이는 동시에 해독을 담당하는 장기들을 쉬게 하는 겁니다. 해독의 70%를 담당하는 간도 이때 쉽니다. 하지만 잠시 쉰다고 해서 그 기능이 더 향상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선 오히려 영양소가 부족해져 간 자체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굶다 보면 이 지방산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오히려 지방간염이 악화돼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다이어트 목적의 해독요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동안 식사량이 줄면 뇌에서 식욕을 돋구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해 이전보다 살이 더 찔 수 있고 살이 빠졌더라도 유지하는 데는 해독요법보다 운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운동을 여행 관련해서 한 일주일 정도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 1.5kg 정도 증가된. 단기간 굶다 더 큰 병을 얻는 사람도 생깁니다. 당뇨 환자는 저혈당이 오면 쇼크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고 단백질 대사에 문제가 있는 통풍 환자의 경우 통풍 발작이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탈수가 되면서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 위험도 높아집니다.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경색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심장에 경색이 생기면 심근경색으로 급사하실 수가 있고 뇌경색이 진행이 되면 뇌졸중과 같은. 때문에 해독요법을 시도할 땐 하루 섭취 권장량의 4분의 3 정도는 반드시 먹고 간 활동에 꼭 필요한 무기질과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MBC 뉴스 나윤숙입니다. 블루슈머는 블루오션과 소비자의 합성어로 경쟁자가 없는 시장의 소비자, 즉 유망산업을 말합니다. 통계청이 올해의 블루슈머 6개 분야를 선정했는데요. 과거 지우개족, 스몰 웨딩족, 꽃보다 누나, 견우와 직녀, 반려족, 배려 소비자 이렇게 6개 분야라고 합니다. 남상호 기자가 올해의 블루슈머들 소개합니다. 10초 뒤 자동으로 사라지는 사진. 이 메신저를 통해 오고 가는 사진은 하루 4억 장에 이릅니다. 온라인에 흔적을 남기길 꺼려하는 이른바 과거 지우개족이 새로운 소비자층으로 떠오르면서 흔적을 샅샅이 지워주는 IT 업체에도 쉴 새 없이 상담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인터넷 속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 만날 때 계속 끄집어져서 자기를 판단해서 이 사람을 만나거든요. 이게.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게. 백화점 여성 의류 매장에 뜬금없이 자리 잡은 유기농 베이커리. 옷을 사러 왔다 들르는 주부들로 붐빕니다. 20, 30대보다 훨씬 지갑에 여유가 있고 가치 소비에 더 투자하는 40, 50대 여성. 이른바 꽃보다 누나족을 노린 겁니다.
40, 50대 여성들은 건강한 먹거리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류 매장층에 유기농 베이커리 매장을 놓은 전략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평균 1억 원이 넘는 결혼 비용에 지쳐 아담하고 독특한 결혼을 추구하는 스몰 웨딩족. 직장 문제로 배우자와 떨어져 두 집 살림을 하는 견우와 직녀.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에 많은 지출을 하는 반려족. 공정무역이나 착한 소비를 지향하는 배려 소비자 등도 올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눈여겨봐야 하는 소비자들로 등장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한 육식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의 유일한 맞상대였던 트리케라톱스. 그 조상이 한국 뿔공룡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코리아 케라톱스로 불리는 이 공룡의 원형이 최초로 3D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생생하게 복원됐습니다. 정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6,500만 년 전 백악기 숲에서 벌어진 공룡의 제왕 티라노사우루스와 뿔공룡 트리케라톱스의 결투. 제 아무리 폭군 티라노사우루스라 해도 1m가 넘는 뿔을 가진 트리케라톱스를 섣불리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승자는 누구일까? 두 공룡이 서로 뒤엉켜 죽은 화석이 최근 미국에서 발견되면서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협적인 뿔과 목둘레 깃을 가진 트리케라톱스의 발자취는 1억 년 전 한반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8년 경기도 화성에서 조상인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의 뼈 화석이 발견된 겁니다. 처음엔 뿔이 없었고 대신 다리와 꼬리의 신경이 길게 발달해 육식 공룡을 피해 재빨리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긴 신경 배돌기를 가진 거는 이제 뿔공룡의 특징인데. 하지만 생존을 위해 방어 무기인 뿔과 목둘레 깃을 갖추기 시작했고 아시아에서 알래스카를 통해 북미로 이동하면서 몸집도 크게 키우는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쥐라기부터 백악기까지 뿔공룡의 진화 과정은 MBC 다큐멘터리 1억 년 뿔공룡의 비밀에서 처음으로 3D 컴퓨터 그래픽으로 생생하게 복원됐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영하 40도에서도 차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겨울이면 중국 최북단 지역은 도시 전체가 냉동고로 변하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 기술진들이 혹한에도 끄떡없는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대경 특파원이 현지에서 보도합니다. 빙판으로 변해버린 은빛 호수 위를 차량들이 눈보라를 일으키며 질주와 제동을 반복합니다. 영하 40도 아래에서 미끄럼을 방지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10여 개의 첨단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 중입니다.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다른 차량을 감지해 스스로 멈추고 손을 대지 않고 후진 주차하는 기능은 혹한에서 오차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성능적인 변화가 있는 걸 다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계에서도 성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30년간 임대한 400만 제곱미터의 호수 위에서 50여 명의 연구원들이 석 달을 보냅니다. 최종 개발된 부품들은 현대 기아차는 물론 미국의 GM과 체리와 창안 등 20여 개 중국 업체에 공급됩니다. 흑하에선 아우디와 메르세데스 벤츠 등 전 세계 70여 개 업체들도 위장막을 뒤집어 쓴 채 신기술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의 자동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술진들의 열정이 북만주 일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흑하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삼성전자와 구글이 앞으로 10년 동안 서로의 특허권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각각의 선두주자가 동맹을 맺고 애플을 압박하고 나선 건데요. 실익도 챙겨야겠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박영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출시된 유일한 안경형 스마트 기기 구글 글래스. 화면 표시 방식이나 가상 키보드까지 관련 특허 상당수를 구글이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유사한 제품을 만들려면 구글과의 특허 분쟁을 걱정해야 했지만 이제 그럴 일이 없어졌습니다. 삼성과 구글이 앞으로 10년간 모든 특허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소모적인 소송이 아닌 시장에서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소비자를 위한 혁신을 추구하고 미래 성장 산업을 선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드웨어의 삼성과 소프트웨어의 구글이 동맹에 나서면서 당장 30개 넘는 특허 소송에서 애플을 압박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반면 안드로이드 체제에 대한 의존이 더 심화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을 키워야 하는데 혹시라도 크로스 라이센싱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타이젠 폰을 개발해 구글에서 벗어나려 했던 삼성. 1위 삼성 대신 2위 업체들을 지원해왔던 구글. 서로를 견제했던 1위 업체들끼리의 전략적 동맹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영호입니다. 은퇴하면 치킨집, 이런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실제 벌이는 괜찮을까요? 이 재작년 기준으로 치킨집이 속한 숙박 음식점업은 월 영업이익이 189만 원이었습니다. 4인 가구 최저 생계비보다 겨우 40만 원 더 버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점포수는 늘면서 매출액은 더 줄고 있습니다. 연속기획 내수를 살리자, 오늘은 생계형 창업으로 몰리고 있는 실태와 그 해법을 모색해봤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적한 주택가역, 한 집 걸러 하나씩 음식점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고깃집, 칼국수집에 곰탕집까지. 높은 권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음식점들이 주택가까지 밀려든 겁니다. 뚜렷한 기술이 없다 보니 그나마 뛰어드는 게 이른바 먹는 장사. 하지만 3년 안에 폐업하는 음식점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매년 문을 여는 음식점 수만큼 사라지기도 합니다. 폐업하는 가게들에서 나온 물건들 모두 새 것과 다름없습니다. 거의 2년 미만 안에 거의 다 도산된다고 보면 맞아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50대 이상입니다. 노후 준비는 미흡하고 은퇴 등으로 소득마저 사라지다 보니 이른바 생계형 창업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야채 가게를 열었다가 창업의 쓴맛을 본 이 씨. 좀 갈게요. 지난해 인천의 한 병원에 취직한 뒤 이 씨는 삶의 즐거움을 다시 찾았습니다. 힘든 것도 모르겠고 봉급을 고정적으로 받으니까 생활도 안정되고. 하지만 50대 이상에서는 거의 절반이 비정규직일 만큼 안정적 일자리를 찾기란 힘듭니다. 몰리는 생계형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익혀 다양한 창업과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3, 40초 만에 휴대전화 매장을 싹쓸이하는 스마트폰 전문 터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매장에 강화 유리문 잠금 장치, CCTV에 경비업체 보안 장치까지 설치해놨는데도 이를 비웃듯이 허술하게 당하는 이유, 공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를 쓴 남성 2명이 휴대전화 매장 출입문을 힘껏 흔들자 두께 1cm 안팎의 강화 유리문이 그대로 열립니다. 30여 초 뒤 스마트폰 수십 대를 훔쳐 달아납니다. 또 다른 휴대전화 매장에도 침입해 30여 초 만에 스마트폰을 가방에 쓸어 담은 뒤 도주합니다. 23살 고모 씨 등 4명은 이렇게 강화 유리문을 마구 흔들어 잠금 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매장 9곳에서 스마트폰 200여 대 모두 1억 7천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철제 셔터가 없고 유리문 위나 아래쪽에 잠금 장치가 하나만 있어 흔들면 쉽게 열리는 매장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위나 아래쪽에 있는 거는 반동이 되기 때문에 반동으로 앞뒤로 흔들면서 그럼 자물쇠가 부러지면서 문이 열립니다. 피해 매장 대부분 CCTV는 물론 경비업체 보안 장치와 도난 경보기를 설치해놨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게 순간범죄라 갖고 한 2, 3초만을 털어갖고 보안업체는 이제 한 4분 정도 있다 도착을 한 거죠. 경찰은 유리문 아래 위뿐 아니라 가운데도 잠금 장치를 달아야 쉽게 열리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공보영입니다. 서울시 산하 주차장 관리위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면서 구직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브로커와 공단 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서울시 산하 시설공단 공영주차장. 45살 정모 씨는 지난해 4월 공영주차장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2년 동안 기간제 주차장 관리원으로 일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준다는 제안에 현금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잘리지가 않는다는 게 전제였어요. 취업은 무조건 100% 되는데. 브로커 46살 강모 씨 등 2명은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 관리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구직자 49명으로부터 수백만 원씩 모두 2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4천만 원을 시설공단 인사 담당 직원에게 건넸고 면접관들이 청탁받은 구직자의 면접 점수를 100점으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합격시켰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이제 다 나가고 나면 담당자가 기 청탁을 받은 사람들의 점수를 100점으로 조작을 하는 거죠. 돈을 건넨 구직자 49명 중 30명은 일선 주차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나머지 19명은 대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브로커 강 씨를 구속하고 시설공단 인사 담당 직원 등 4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한미 FTA 비준 동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 탄압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는데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어 F-35A 40대를 구매하는 차기 전투기 계약을 올해 3분기 안에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사청은 시설공사와 무장 도입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가 7조 4천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제 코스타리카전에선 측면 수비를 맡고 있는 김진수와 이용의 활약이 특히 빛났는데요. 유럽파가 아닌데도 생존 경쟁에서 앞서고 있는 두 선수를 임명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동안 측면 수비수 공백에 시달린 대표팀. 하지만 홍명보호에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순간적인 공간 침투 능력에 상대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날카로운 크로스. 여기에 30m를 넘나드는 롱스로잉까지. 지난 10월 브라질전 이후 왼쪽 풀백을 꿰찬 22살의 김진수가 박주호, 윤석영 등 유럽파들을 훌쩍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가오는 월드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수비수로 나선 이용도 마찬가지. 감각적인 전진 패스로 선제골에 기여했고 과감한 돌파로 상대의 퇴장도 이끌어냈습니다. 골키퍼를 빼고는 유일하게 홍명보호의 소집 때마다 선발됐습니다. 수비 시의 위치 선정, 또 공격할 때 타이밍을 맞춰서 공간 이제 오버랩 나가는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제 경기에서는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월드컵까지 남은 시간은 넉 달 반. 부상을 방지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이들 콤비에게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임영현입니다. 봅슬레이 대표팀이 올림픽 전 종목 출전을 이룬 데는 청각장애를 극복한 김동현 선수의 노력이 큰 버팀목이 됐는데요. 정희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봅슬레이 대표팀의 선임인 파일럿 김동현. 오늘도 기운이 넘칩니다. 맏형답게 분위기를 주도하는 김동현은 선천성 청각장애인입니다. 인공 달팽이관 장치의 도움 없이는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도전 정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멋모르고 출전한 밴쿠버 올림픽에서 19위에 올라 가능성을 확인했고 소치의 기적을 꿈꾸며 팀원들을 끌어모아 2회 연속 올림픽 출전을 이뤄냈습니다. 원윤종과 서영우, 전정린과 김식 등 대표팀의 절반인 4명이 김동현과의 인연으로 눈과 얼음의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동윤이 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성격도 밝고 썰매 타다가 뒤집어지거나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대기실에서 이제 다시 하면 되지 긍정의 힘을 전파하고 있는 김동현에겐 올림픽 출전의 의미가 남다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의 희망이 되고 싶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은 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척박한 환경을 딛고 전 종목 출전을 이룬 봅슬레이 대표팀. 그 속에서 김동현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희석입니다. IOC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을 회상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주말 새에 차가웠던 날씨가 누그러지고 하늘도 참 깨끗했죠. 그런데 내일부터는 먹구름이 자주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 새벽엔 중북부 지방에서 비나 눈이 살짝 내리겠고요. 설 연휴 첫날인 목요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기온이 낮은 경기 북부와 산간에서는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겨울비치곤 제법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오고 가는 길 조심하셔야겠네요. 다행히 추위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 추이를 보면 비가 온 뒤엔 잠깐씩 공기가 차가워지겠지만요. 보시는 것처럼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더라도 평년 수준을 내내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북부 지방에선 구름이 조금씩 끼기 시작했는데요. 내일은 북쪽으로 약한 기압골이 지나겠습니다. 새벽에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조금 오겠고 오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이상 크게 오르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내려갑니다. 서울 3도, 세종시 5도, 광주 10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설 당일에는 가끔 구름만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 네,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